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헬로웨더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겨울 다녀온 산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꼭 가보면 좋은 산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떤 곳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많은 산이 있어서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는 국립공원 세 군데의 산행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산행을 떠나보기 전에 국립공원에서 준비해온 소식들이 있다고요? 어떤 네네. 건가요? 네, 혜민 씨는 혹시 낭비둘기 혹은 양비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그 낭비둘기는요, 1980년대까지 전국에 분포했던 토종 텃새입니다. 하지만 외래종으로 오인할 만한 양비둘기라는 다른 이름, 그리고 도입종인 집비둘기와 비슷한 생김새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도서지방에서 소수의 개체가 발견되었고요. 육지에서는 2009년을 마지막으로 발견되지 않다가 2011년 5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에서 10여 개체의 한 무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문화재에 깃털과 배설물을 묻히는 바람에 사찰에서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천은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인 배설물 청소와 함께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서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천은사에서 발견된 10여 개체가 육지 개체의 전부로 추정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종 지정 등 보호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라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나 1990년 광릉숲에서 사라진 뒤 멸종된 큰악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낭비둘기라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생소한데 이름 자체가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보호에 더 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보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번에는 말의 해를 맞아 경주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과 경주마, 뭔가 이상한 조합이죠? 트랙을 질주하던 경주마들이 퇴역 후 국립공원에서 제2의 삶을 살게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기마 순찰대의 일원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연 훼손 행위를 단속하는 순찰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순찰뿐만 아닌 탐방객들과 함께 추억을 남기는 훌륭한 모델 역할도 합니다. 지금까지 23마리의 퇴역 경주마가 이곳을 거치면서 16마리가 늙어 죽거나 민간에 분양되었고 지금은 7마리의 말 중 예민한 성격을 누그러뜨리는 순치 과정을 마친 4마리만 순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치열한 전성기를 보낸 경주마들이 퇴역 후에는 고즈넉한 국립공원을 지키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경주마나 또 이 경마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이 든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니까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네, 마지막 소식은 겨울철이면 더더욱 극성을 부리는 밀렵행위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장산 망해봉 부근 바위 아래 긴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던 오소리 가족을 굴 중간중간을 파고 들어가 불법 포획한 밀렵꾼들이 적발되었습니다. 무리지어 겨울잠을 자던 뱀들도 순환을 당했고요. 북한산 중턱에서 먹이를 찾아 나섰던 고라니는 올무에 걸렸다가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쌓여가는 눈에 먹을 것도 부족해지는 겨울철은 야생동물들에겐 가장 혹독한 계절입니다. 여기에 밀렵꾼까지 활개를 치면서 말 그대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밀렵 집중 단속과 함께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겨울에도 불법 채취나 밀렵 행위가 끊이질 않아서 야생동물들은 겨울잠조차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단속으로 이런 행위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산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충북 보은, 괴산, 경북 문경, 상주에 걸친 국립공원인데요.
1970년 3월 2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속리산의 이름은 속세를 떠나 깃드는 산이라는 의미이고요. 소백산맥 중간에 위치해 대한팔경 중 하나로 꼽히며 제2의 금강, 소금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많은 산봉과 계곡, 폭포가 산과 어우러져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네, 저도 속리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법주사와 네. 또 2013년 가을에 한창 떠올랐던 핫플레이스죠. 네. 네, 충북 알프스산까지 있어서 그 경관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충북 알프스가 부채꼴 모양으로 법주사를 감싸고 있는데요.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에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내려온 유서 깊은 사찰로 우리나라 유일의 목탑 양식을 볼 수 있는 팔상전과 함께 옛 건물 중 흔치 않은 2층 건물이어서 그 가치가 더욱 큰 대웅보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겨울의 법주사 경관은 특히나 유명한데요. 주차장에서 법주사에 이르는 전나무,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길에 눈이 쌓이면 거대한 눈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겨울에는 빼놓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이 법주사 숲길이죠.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런 속리산에서 혹시나 산행 코스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문장대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 길이 5.8km,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인데요. 거리는 다소 길지만 산행하기엔 쉬운 곳입니다. 법주사에서 세심정을 거쳐 문장대로 오르기 때문에 속리산의 포인트만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문장대 직전 약 500m 지점부터는 급경사가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전체적으로 가벼운 산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산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긴 산행 시간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도 딱 많고 또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산행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속리산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최대의 산악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1967년 12월 29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세계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인 천왕봉은 1915m로 한라산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산이 워낙에 높고 크기 때문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대형 계곡들이 많은데요. 주능선을 기준 삼아 낙동강수계와 섬진강수계로 나뉘는 이 계곡들은 수많은 봉우리 그리고 능선들과 함께 지리산 경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리산은 봉우리 또 능선과 함께 계곡들이 경관의 핵심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아름다운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지리산에는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뭐죠? 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리산의 남서쪽 구례군에 위치한 코스인 화엄계곡 코스입니다. 네.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일명 화대종주라 불리우는 종주길의 시작점이기도 하고요. 오를수록 달라지는 경관으로 많은 분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화엄계곡을 따라 오르며 연기암을 지나 문행기에 다다를 때까지 다채로운 계곡의 경관과 함께 구례를 감싸는 능선과 어우러진 섬진강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화엄사부터 문행기까지 편도 7km 정도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네. 문행기에서 30분 정도 더 오르면 노고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하산이 부담된다면 문행기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성삼제휴게소로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은 내륙에서 가장 높고 큰 산입니다. 그래서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르고 지형에 따라 기상 변화 또한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탐방 전 정확한 기상 정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이 지리산에는 특히나 기상 정보에 조금 더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오대산입니다.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대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분류 기준상 경관보호지역인 카테고리 5등급에서 2007년 카테고리 2등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높은 보호가치를 지닌 자연환경과 함께 유서 깊은 사찰, 그리고 국보제 48호 월정사 8갑 9층 석탑과 보물제 139호 월정사 석조 보살 좌상 등 많은 문화재가 자리해 있어 역사적 가치 또한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대산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담긴 곳이잖아요. 네. 볼거리도 그만큼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대산의 포인트만 볼 수 있는 산행 코스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대산에는 먼저 계곡을 따라 걷는 선제길 코스가 있습니다. 네. 선제길은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약 9km에 이르는 숲길인데요.
전 구간이 아름드리 나무로 덮여 있고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걷기에 가장 좋은 코스입니다.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선제길을 걸으면서 옛사람들의 흔적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만날 수가 있고 오대천을 품은 숲터널을 지나면서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려 환상적인 설경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쌓인 눈이 쉽게 녹지 않기 때문에 봄까지도 아이젠과 스패치 같은 동계 장비를 갖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국립공원 산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얘기가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못다 전해드린 이야기는 직접 보고 오셔서 이 헬로웨더에서도 또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강조해드린 것처럼 안전장비 꼭 챙기시고요. 즐거운 산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